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친구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나요?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워 재미난 동화를 들으며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이야기 듣기 전에 레인보우 스토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니솔 공주님, 예쁜 민서와 민서맘 안은영님, 우리 도윤이 친구, 정찬민 정찬율 쌍둥이, 구민건 구민설 친구, 그리고 함께 이야기 들어주시는 할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리와 건희 남매, 예쁜 선우와 가현이 자매, 하윤이와 재윤이 친구, 공주 이야기 책을 좋아하는 예지, 귀여운 은성이, 한은서와 한은비, 그리고 뱃속의 아기 은찬이, 10살 된 친구 우영이, 그리고 레인보우 스토리 이야기가 업로드 되기만을 기다리는 하준이와 준우, 그리고 늘 좋은 코멘트 남겨주시는 황재용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컨텐츠에서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누가 듣고 있어요도 좋고, 우리 친구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일, 또는 속상했던 일, 행복했던 일, 모두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원작.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가난한 집에 톰이라는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왕궁에서도 사내아이가 태어났지요. 장차 영국의 왕이 될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나자 왕은 매우 기뻐하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잔치를 벌였어요. 톰과 에드워드는 자라면서 점점 모습이 닮아갔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매우 달랐지요. 에드워드가 왕궁에서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반면에 톰은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구걸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어느 날 톰은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다가 왕궁의 정원을 걷고 있는 에드워드 왕자를 보았어요. 저렇게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은 걸 보면 틀림없이 왕자님일 거야. 그때 왕궁을 지키던 호위병이 톰을 땅바닥으로 밀며 호통을 쳤어요. 여기서 썩 물러나거라, 이 더러운 거지야. 멈추어라, 어린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는구나. 에드워드 왕자가 문 밖으로 나오며 호위병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톰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몹시 춥고 배가 고픈 것 같구나. 자, 나와 함께 궁으로 가자. 에드워드는
톰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정말이야? 넌 정말 강에서 헤엄을 치니? 진흙탕에서 놀기도 하고? 아, 나도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마음껏 뛰놀아 봤으면 좋겠어. 그러자 톰이 대답했어요. 왕자님, 저는 왕자님의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좀 봐. 우리가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어. 에드워드가 신기한 듯 소리치며 톰을 보았어요. 그리고 톰의 손등 위에 생긴 상처를 보았지요. 이 상처는 누가 그랬니? 혹시 왕궁 호위병이 그랬니? 예, 왕자님.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톰이 얼른 손을 감추며 대답했어요. 내가 그 호위병들을 혼내주겠어.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달려갔어요. 에드워드가 왕궁 입구에 다다르자 호위병들이 달려들어 에드워드를 밀고 때리고 넘어뜨렸어요. 요 녀석아, 너 때문에 왕자님께 꾸지람을 들었잖아. 저리 썩 꺼져. 그러고는 에드워드 왕자를 왕궁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에드워드 왕자가 소리쳤어요. 난 에드워드 왕자다. 어서 왕궁 문을 열어라. 에드워드가 큰 소리로 명령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 녀석이 완전히 돌았군. 제정신이 아니야. 당황한 에드워드는 후다닥 뛰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캄캄해질 무렵 톰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때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에드워드의 뒷덜미를 잡았어요. 톰, 도대체 어딜 돌아다니다가 온 거야? 이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늦게 왔으니 혼을 내주마. 이리 와. 혹시 당신이 톰의 아버지인가요? 에드워드 왕자가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어요. 아버지한테 당신이라고? 어디서 그런 말버릇 장머리를 배운 게냐? 톰의 아버지는 버럭버럭 소리 지르며 왕자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만두게. 그 아이를 때리지 말게. 신부님이 말리자 톰의 아버지는 주먹을 날려 신부님을 땅에 쓰러뜨렸어요. 톰, 어서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나는 에드워드 왕자요. 어서 나를 왕궁으로 데려다 주시오. 톰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젠 헛소리까지 짓거리는군. 어서 엎어져서 잠이나 자. 톰의 아버지가 소리치며 에드워드 왕자를 방구석으로 밀어버렸어요. 녹초가 된 에드워드는 누더기 더미에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톰의 어머니는 어쩌면 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톰은 깜짝 놀라면 손으로 눈을 가리는 버릇이 있어.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에드워드를 세게 흔들어 보았지만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새벽에 동네 사람 하나가 톰의 아버지에게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어제 자네가 때렸던 신부가 죽어간다는군. 빨리 여기를 떠나게. 톰의 가족은 도망치듯 동네를 빠져나왔고 그 틈에 에드워드도 도망쳤어요. 왜 왕궁에서 나를 찾지 않는 걸까? 톰은 가짜로 내 행세를 하면서 재미있게 지낼 테지. 나중에 그 녀석을 교수형에 처하고 말겠어. 에드워드의 생각과 달리 톰은 왕궁에서 재미있게 지내지 못했어요. 왕자의 방에 혼자 남은 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겁이 났지요. 얼마 뒤 문이 열리고 신하들이 들어왔어요. 왕자님, 식사 시간이 옵니다. 누구세요? 저는 왕자가 아니에요. 톰은 신하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왕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할 수 없이 톰은 왕자처럼 행동하기로 했지만 계속 실수투성이였어요. 식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양손으로 주섬주섬 집어 먹었어요. 손을 씻으라고 가져온 물을 꿀꺽꿀꺽 마시기도 했고요. 식사가 끝난 뒤에는 주머니에 호두랑 밤을 가득가득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배가 고프면 꺼내 먹으려고요. 그것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 왕자의 아버지인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신하들은 새 왕이 입어야 할 멋진 옷을 톰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톰을 재판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병사들이 톰 앞에 한 여자와 어린아이를 끌고 나왔어요. 폐하, 저들은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옵니다. 저 여자와 딸은 신고 있던 긴 양말을 벗어서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오, 폐하, 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톰은 잠시 생각하더니 여자와 아이를 향해 엄숙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대가 하는 말을 믿겠다. 하지만 이곳을 나가기 전에 그대들이 신고 있는 양말을 벗어 보아라. 여자는 자신의 긴 양말을 벗고 딸아이의 양말도 벗겼어요. 하지만 병사들이 말한 대로 폭풍우는커녕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너희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재판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폐하는 절대 미친 왕이 아니야.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한편 톰의 가족에게서 도망친 에드워드 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드워드는 왕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에드워드를 비웃고 때리며 괴롭혔어요. 그때 키가 큰 한 남자가 나서서 외쳤어요. 이 소년을 괴롭히지 마시오. 계속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소. 바로 그때 왕궁의 병사들이 소리치며 지나갔어요. 길을 비켜라. 폐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그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에드워드의 모습을 보고 있던 키가 큰 남자는 생각했어요. 가엾어라. 저 소녀는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정성껏 돌봐주면 나아지겠지. 키가 큰 남자의 이름은 마일스였어요. 마일스는 자신을 소개한 뒤 에드워드를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관 주인이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자 에드워드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마일스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에드워드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대 같은 평민은 왕자와 마주 앉아서 식사할 수 없소. 그게 법이오. 네, 하지만 왕자님께서 제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저와 지내시는 게 한결 편하실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큰 선심을 베풀어 함께 식사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에드워드는 침대로 올라가며 위엄있게 말했어요. 그대에게 기사자귀를 내리겠소. 그대는 이제 나의 호위자가 된 것이요. 문 앞에 누워 나를 지키며 자도록 하시오. 마일스는 어이가 없었지만 에드워드를 왕자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일스는 문 앞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마일스가 잠시 나간 사이에 어떤 남자가 에드워드를 찾아와서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 남자는 톰의 아버지가 보는 나쁜 사람이었지요. 결국 에드워드는 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날 밤 에드워드는 톰의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한참을 달린 뒤 가쁜 숨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왕자님이신가요? 마일스의 목소리에 안심한 에드워드는 마일스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동이 트자마자 두 사람은 마일스의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왕자님을 편안하게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왕자님이 오신 걸 기뻐할 거예요. 마침내 두 사람은 마일스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는 동생 휴가 있었어요.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동생이었지요. 마일스가 너무 반가워서 안으려고 하자 휴가 힘껏 밀쳤어요. 저리 비켜. 너는 누구냐? 난 네 형 마일스야. 자, 보라고. 7년이 지났지만 난 별로 변한 게 없어. 내 형 마일스는 3년 전에 전쟁터에서 죽었다.
누굴 속이려 드는 게냐. 죽다니 말도 안 돼. 아버지와 막내 동생 알프레도를 불러줘. 내 아버지도 동생도 모두 죽었다. 그러니 어서 이 집에서 나가. 휴의 말을 들은 마일스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휴는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아버지와 동생을 죽였던 거예요. 마일스는 휴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움켜잡고 말했어요. 도대체 왜 이래?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잖아. 그때 병사들이 들어와 마일스와 에드워드를 끌고 나갔어요. 병사들은 마일스와 에드워드를 감옥 안에 밀어 넣었어요. 에드워드는 감옥 안에서 이틀 뒤에 새 왕의 즉위식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마일스, 들었소?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힌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어서 가서 그 즉위식을 막아야 하오. 다음 날 마일스와 에드워드는 판사 앞으로 불려갔어요. 판사는 휴를 때렸다는 죄로 마일스를 형틀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에드워드가 소리쳤어요. 그런 판결이 어디 있느냐. 어서 마일스를 풀어주거라. 명령이다. 그러자 판사가 말했어요. 이 아이부터 채찍으로 매우 쳐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판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 아이 대신 제가 채찍을 맞게 해 주십시오. 결국 마일스는 에드워드가 맞을 채찍까지 맞고는 형틀에 묶였어요. 에드워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채찍을 마일스의 어깨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나는 에드워드, 영국의 왕, 그대에게 백작의 자귀를 내리노라. 다음 날 다행히도 마일스와 에드워드는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바로 그날은 새 왕의 즉위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즉위식이 열리는 곳으로 갔어요. 한편 톰도 멋진 말을 타고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길을 가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새 왕을 환영하고 왕에게 길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톰이 화들짝 놀라며 자신의 버릇대로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거예요. 톰, 내 아들 톰 맞지? 어머니가 사람들을 해치며 톰에게 달려왔지만 병사들이 가로막았어요. 톰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새 왕의 행차는 계속되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들이 즉위식이 거행되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곧이어 톰이 들어서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주교가 톰에게 왕관을 씌우려고 할 때였어요.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어요. 멈추어라. 새 왕은 저자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에드워드 왕자다.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에드워드를 쳐다보았고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와 에드워드를 붙잡았어요. 명령이다. 그분에게서 물러나라. 그분이 바로 진짜 새 왕이시다. 톰은 에드워드에게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은 두 소년의 닮은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진짜 왕이라면 국세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요. 시종장이 묻자 에드워드는 국세가 있는 장소를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국세를 찾으러 갔던 신하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이 녀석이 거짓말을 했구나. 이 거지를 당장 끌어내라. 시종장이 화가 난 얼굴로 소리치자 에드워드는 당황했어요. 왕자님, 제가 왕자님 방에 처음 갔던 날 그 황금 원반을 보았어요. 왕자님께서 방을 나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톰이 안타깝게 에드워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국세를 보관할 곳을 찾고 있었지. 그리고 그래 맞아. 여봐라. 어서 가서 갑오단을 찾아보아라. 잠시 뒤 신하가 국세를 들고 오자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왕의 자리를 되찾은 에드워드가 마일스를 보며 말했어요.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충직한 신하요. 나를 믿어주어 고맙소. 그대에게 많은 황금과 드넓은 땅을 상으로 줄 것이요. 에드워드는 그동안 왕의 역할을 잘해준 톰에게도 많은 상을 주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는 어진 왕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백조 왕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원작.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궁전에 마음씨 좋은 왕과 왕비가 11명의 왕자와 1명의 공주와 함께 살았어요. 막내인 엘리자 공주는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새 왕비는 아이들을 몹시 싫어하는 무서운 마녀였어요. 날마다 왕에게 왕자들과 공주를 헐뜯으며 말했지요. 결국 왕은 새 왕비의 말만 믿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 왕비가 왕에게 말했어요. 엘리자는 몸이 너무 약해서 시골에서 좀 쉬는 것이 좋겠어요. 왕비는 왕의 허락을 얻어내어 엘리자를 어느 시골 농부의 집으로 쫓아냈어요. 이제 너는 궁전 밖으로 나가서 살도록 해라. 공주는 흐느껴 울며 궁전을 떠났어요.
이제는 왕자들만 없애면 되겠군. 새 왕비는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말 못하는 새가 되어 멀리 날아가 버려라. 백조가 된 왕자들은 슬피 울며 궁전을 떠났어요. 그러고는 엘리자가 사는 머나먼 시골까지 날아가서 한참 동안 슬픈 눈으로 엘리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 높이 날아갔지요. 어느덧 엘리자는 15살이 되었어요. 엘리자는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리워 궁전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왕자들은 이미 못된 왕비에게 쫓겨나고 없었지요. 마음씨 고약한 새 왕비는 엘리자에게 또 심술을 부렸어요. 엘리자의 온몸에 호두즙을 발라 피부를 검게 만들고 아름다운 얼굴에는 냄새나는 썩은 기름을 발라 놓았어요. 또 고운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 헝클어 놓았지요. 왕은 엘리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어서 궁전 밖으로 내쫓아라. 엘리자는 몹시 슬퍼하며 오빠들을 찾아다녔어요. 엘리자는 배가 고프면 사과를 따먹고 날이 어두워지면 덤불 속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는 숲속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들을 못 보셨나요? 글쎄, 못 봤는데, 하지만 저 멀리 강가에서 금관을 쓴 백조 11마리가 헤엄을 치는 것은 보았지. 할머니는 엘리자에게 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엘리자는 시냇물을 따라 걷고 또 걸었어요. 마침내 엘리자의 눈앞에 넓은 강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백조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백조의 깃털 11개만 모래밭에 떨어져 있었지요. 엘리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깃털들을 주워 모았어요. 오빠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엘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에서 금관을 쓴 백조 11마리가 엘리자를 향해 날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 백조들이다. 엘리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백조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그란 해가 강 저편으로 사라지자마자 백조 11마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늠름한 왕자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들은 마법 때문에 낮에는 백조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아, 오빠들. 엘리자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어요. 오빠들도 단숨에 달려와
엘리자를 얼싸안았지요. 엘리자는 오빠들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다시는 오빠들과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엘리자,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는 아주 멀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야 한단다. 오빠들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싫어요.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부탁이에요. 엘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들에게 매달렸어요. 오빠들도 가엾은 동생을 혼자 둔 채 떠나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 그물을 짜서 엘리자를 태워 데리고 가자. 첫째 오빠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날 밤 오빠들과 엘리자는 버드나무 가지와 질긴 갈대로 매우 크고 튼튼한 그물을 만들었어요. 아침이 되어 다시 백조가 된 오빠들은 엘리자를 그물에 태우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엘리자가 탄 그물을 부리로 물고 날아가느라 백조들은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날 수가 없었지요.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엘리자와 백조들은 바다 위를 날고 있었어요. 큰일이야. 빨리 땅에 도착하지 않으면 오빠들이 모두 사람으로 변해서 바다에 빠지고 말 텐데. 엘리자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저 멀리 조그만 섬이 보였어요. 오빠들, 저기 좀 봐요. 섬이에요. 섬이 보여요. 엘리자와 백조들은 해가 막 지려는 순간 간신히 땅에 닿았어요. 그 다음 날도 백조들은 엘리자를 태우고 멀리 날아갔어요. 다시 저녁이 되자 아름다운 마을과 뾰족뾰족한 성이 보이는 숲에 도착했지요. 오빠들은 엘리자를 위해 조그만 동굴 속에 향기 나는 풀로 푹신푹신한 침대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 오빠들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또다시 백조가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오빠들이 걸린 마법을 풀 수 있을까? 엘리자는 오빠들을 걱정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엘리자는 꿈에서 아름다운 요정을 만났어요. 엘리자야, 가시가 돋친 쐐기풀로 옷을 짜서 오빠들에게 입히면 마법이 풀린단다. 하지만 옷을 다 짤 때까지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네 오빠들은 모두 죽게 된단다. 잠에서 깨어난 엘리자는 주위에 쐐기풀이 잔뜩 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엘리자는 그날부터 쐐기풀로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한 올 한 올 옷을 짤 때마다 엘리자의 손에서는 피가 났어요. 너무나 따갑고 아팠지만 엘리자는 사랑하는 오빠들을 생각하며 아픔을 꾹 참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옷을 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 어디선가 뿔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웃나라 왕자가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온 것이었어요. 왕자는 숲속에 있는 엘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오, 아름다운 아가씨,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엘리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같이 아름다운 분이 이런 곳에 혼자 있다니. 어서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왕자는 엘리자를 말에 태워서 궁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나의 아내가 되어 주세요. 궁전으로 간 왕자는 엘리자에게 청혼을 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슬픈 눈으로 왕자를 바라보기만 했지요. 왕자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짜는 엘리자를 위해서 숲속에 두고 온 쐐기풀 옷과 쐐기풀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제야 엘리자는 살포시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엘리자와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쉬지 않고 쐐기풀로 옷을 짰어요. 그런데 7번째 옷을 짜기 시작했을 때 그만 쐐기풀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를 어쩌지? 쐐기풀이 다 떨어졌어. 빨리 옷을 짜야 하는데. 아, 공동묘지에 쐐기풀이 많이 나 있을 거야. 엘리자는 한밤중에 몰래 공동묘지로 갔어요. 그러고는 쐐기풀을 뜯어와서 다시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10번째 옷을 완성하려는 순간 또 쐐기풀이 모자랐어요. 엘리자는 다시 공동묘지로 갔어요. 그런데 그만 한 신하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공주님이 한밤중에 공동묘지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님은 나쁜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엘리자의 뒤를 따라 공동묘지로 간 왕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로 공주가 마녀란 말인가? 다음 날 왕자는 엘리자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를 가엾게 여긴 왕자는 그동안 짠 쐐기풀 옷들과 쐐기풀 더미를 감옥에 함께 넣어 주었지요. 엘리자는 아무 말 못한 채 감옥에서도 부지런히 오빠들을 위해 옷을 짰어요. 마지막 11번째 옷을 완성할 즈음 엘리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장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도 엘리자는 묵묵히 마지막 옷을 짰어요. 저 이상한 쐐기풀 옷은 뭐지? 저 나쁜 마녀의 옷을 빼앗아 버리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엘리자가 탄 마차로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하얀 백조 11마리가 날아와 마차를 둘러쌌어요. 엘리자는 재빨리 11벌의 쐐기풀 옷을 백조들에게 던졌어요. 옷을 입은 백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멋진 왕자로 변했어요.
막내 왕자만이 완성하지 못한 11번째 옷 때문에 한쪽 팔에 백조의 날개를 달고 있었지요. 왕자님, 저는 마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자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왕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자는 엘리자의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었어요. 11명의 왕자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왕자님 만세, 공주님 만세. 그제야 신하와 백성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 뒤 엘리자는 왕자와 오빠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린 왕자의 마법.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지도에 나오지 않는 작은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는 비록 어리지만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린 왕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의 숲에 사는 나쁜 마법사가 나타났어요. 이 집은 앞으로 내 거야. 그런데 색깔이 맘에 안 드는군. 수리수리 마수리 까맣게 바뀌어라. 얍! 저 노랫소리 시끄러워 못 참겠어. 수리수리 마수리 모두 벙어리가 되어라. 얍! 참다 못한 어린 왕자는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여기는 내 나라이니 어둠의 숲으로 돌아가시오. 내게 놀랄 만한 마법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왕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2시간만 주면 내가 저 흰 구름을 붉게 바꿔보겠소. 과연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마법사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시간 뒤 마법사는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정말로 구름이 붉어졌네. 알고 보니 노을이 졌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흰 구름이 붉게 되었기 때문에 마법사는 약속대로 어둠의 숲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작고 아름다운 나라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나쁜 마법사가 다시 나타나서 온 나라 안의 음식들을 마구 빼앗아 가기 시작했어요. 마법사 축제날에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 모두 내놓아라. 지혜로운 어린 왕자는 다시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만약 내가 저 산을 붉게 변하게 하면 그 음식들을 돌려주시겠소? 뭐라고? 노을이 져도 산은 초록색일 텐데. 나도 알고 있으니 열흘의 시간을 주시오. 좋다. 그럼 열흘 뒤에 다시 보자. 약속한 열흘 뒤 다시 나타난 마법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온 산이 붉게 변해 있었으니까요. 바로 단풍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법사는 별 수 없이 빼앗은 음식들을 돌려주었어요.
2번이나 골탕을 먹은 마법사는 지혜로운 어린 왕자가 괘씸해졌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작고 아름다운 나라에 와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폭풍우야 몰아쳐라 얍. 그러자 바람이 불어 가축들이 날아가고 강물이 넘쳐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어린 왕자는 나쁜 마법사를 영영 쫓아내버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지요. 지혜로운 어린 왕자가 나쁜 마법사에게 물었어요. 마법사는 마법을 쓰지 않고는 걸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나요? 그럼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번에는 강이 얼 때까지 기다릴 모양이지? 만약 내가 내일 걸어서 강을 건너면 2번 다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지. 마법사는 자신 있게 약속했어요. 다음날 아침 마법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강가로 나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지혜로운 어린 왕자가 정말 걸어서 강을 건너고 있었거든요. 강에는 어제까지 없던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고요. 이 징검다리는 우리 백성들이 힘을 모아 밤 사이에 놓은 곳이요. 우리는 힘을 모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그 뒤 작고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들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만세, 지혜로운 우리 왕자님 만세. 나쁜 마법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둠의 숲으로 돌아간 마법사는 날마다 노을이 져 흰 구름이 붉게 변할 때마다 또 계절이 바뀌어 산에 단풍이 들 때마다 또 출렁이는 강물을 볼 때마다 어린 왕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답니다. 우리 레인보우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잠들길 바랄게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번 이야기에서 만나요. 아, 잊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잘 자요. Good night.